예,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어,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로 데이터가 이끄는 빛의 세계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어, 동영상입니다. 어, 어제죠? 오늘 27일인가요? 화요일인데, 어제 26일 날 월요일 날 강의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너무 그 너무 너무 열정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강의를 막 너무 어, 장구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동영상 강의의 학습 진도랑 맞춰지지 않는 얼그러져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사실 뭐 제가 다시 녹화한 건 아니고 원래 동영상에 있던 부분 중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추려내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결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굳이 이제 비대면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미 들은 얘기니까 아, 들을 필요 없고요. 대면 강의에서 이 부분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저기 뭐야 그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의 의미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 뭐 이런 거 어쨌든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한번 제대로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또뭐 출석과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이란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측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돼야 된다. 뭐 숫자가 아니래도 텍스트의 형태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 데이터는 오리지널 텍스트,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로 된 텍스트는 뭔가 이게 뭐예요? 가공 과정을 또 따로 거쳐야 되죠. 텍스트로부터 뭔가 어, 내가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고 이 추출하는 과정은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니까. 물론 지금은 지금은 뭐예요? 데이터 과학이니 뭐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에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변수 값을 추출해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지나면 아마 그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 우리는 지금은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획득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시절에는 뭐예요? 어떤 정형화된 텍스트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형화된 텍스트는 결국 뭐예요? 10대, 20대, 30대 남녀 뭐 이런 식으로 확연히 구분된 그러니까 뭐 우리 정형화됐다고 하는데 포멀라이즈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결국 숫자화할 수 있는 거예요. 10대를 1로 하자. 남자를 1로 하고 여자는 2로 하자. 뭐 여자를 1로 하고 남자를 2로 하자. 뭐 이건 사전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숫자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로 입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측정의 개념을 보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너무 천천히 하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네요. 원래 어, 이번 주에 척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대부분의 정보라기보다 데이터가 좀 더 우리식에서 맞는 표현이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만든다. 측정을 통해서 획득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지만 목욕탕의 온도, 어, 목욕탕의 온도. 여러분들은 목욕탕에 요즘
사우나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목욕탕 온도 뭘로 재요? 여러분들 목욕탕 온도 온도계를 들고 가서 직접 목욕탕 온도를 재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정확한 목욕탕 온도가 나오겠죠. 우리 온도에 대한 얘기 척도에서도 척도 부분에 가면 또 여러 또 좀 할 텐데 근데 온도계 들고 가서 목욕탕 물 받으면서 온도 재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다. 물론 대중 목욕탕에 가면 보통 온도 표시가 나오죠. 몇 도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탕에다가 측정도 온도계 같은 거 설치해서 온도라고 나오긴 하지만 집에서 목욕물 받으면서 온도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다. 온도를 어떻게 측정해요? 저도 어저께 집에서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다 손 갖고 측정하죠. 손으로 이제 뜨거움의 정도를 측정. 근데 뭐 손으로 이렇게 담가보고 이게 적정해 하는 거지 실제 정확한 온도는 얻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측정하는 거는 뭔가 두리뭉실한 그러니까 온도계가 없을 때 대안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대학교에 다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학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학습 능력이 안 돼. 그러면은 대학을 못 가냐?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대학이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수능이라는 걸 본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이끄는 비즈니스 세계라는 교양 과목을 듣고 얼마나 감명 깊게 들었냐. 감명이 전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잘 들었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또 뭐 전공 과목이 아니고 교양 과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들 다 좋은 학점을 주고 싶어요. 전 사실. 근데 우리 학교는 뭐예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테두리의 상한선까지 이렇게 탁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주면 입력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한다.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했죠. 광고 효과 어떻게 측정해요? 뭐 인지도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 판매량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 일부 재력이 되는 경우에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뭐 렌트를 하는 거는 대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를 렌트를 할 때 어떤 걸로 렌트할까? 보통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뭐 렌트 비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자동차 구매라고 그랬으니까 실내 공간의 크기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패밀리카의 개념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같이 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인 두 사람이 타는 자동차가 거의 팔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못 타잖아.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앞으로는 2인이 그러니까 부부나 친구나 뭐 이렇게 둘이 타는 어떤 이런 게 좀 더 비중이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족 위주의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2인보다는 세단 형태, 뭐 SUV, 뭐 이런 형태의 차들이 중요하고 이럴 때 이제 실내 공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실내 공간을 측정하는 부피 단위를 이렇게 그 차량 홈페이지 같은데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피 단위를 측정을 안 하니까 이게 실내가 어떻게 될까, 실내 공간이 어떻게 될까, 이 뭐 측정하기 어려워요. 세단도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세단일 때, 어, 어, 세단일 때, 우리가 그럼 실내 공간 부피를 모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차량의 길이로 실내 공간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과거에 뭐 자동차 크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차량 길이를 많이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런 차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차들이 세금을 계산할 땐 배기량으로 계산을 해 하고 근데 어, 차량 길이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타야 하니까. 그리고 큰 차들을 좋아하는 그런 뭐 어떤 그 선호도가 있어서 배기량은 조그배인데 지금 뭐예요? 어, 지금 지금 아반떼도 1600cc잖아요. 주로 1600cc들이 팔리는데 옛날에 옛날에 이 1500cc가 기준이었어요. 소형차와 중형차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분하는 기준이 1500cc였고 세금도 1500cc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1500cc 크기 그러니까 차량의 크기는 소나타급인데 소나타 이상의 제네시스급인데 배기량은 1500cc가 밖에 안 되는 그런 차들이 과거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어떤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 중심 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차량이 보편화되기 전에 어떤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뭐 기형적인 차가 이렇게 출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 이 측정을 통해서만 데이터가 얻어지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할게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는 데이터로부터 얻고 데이터는 뭐예요? 측정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측정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오염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얻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하는 의사결정에 적합한 좋은 데이터를 얻느냐. 이 타당성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가 이 측정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측정은 뭘 측정하느냐? 우리가 측정 대상을 측정하는 게 아니다. 가령 마케팅에서 측정 대상은 뭐예요? 다 소비자들이에요. 잠재 소비자든 다 사람이야. 그럼 사람을 측정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측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을 측정한다? 우리가 사람의 뭘 측정하지 사람을 측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람을 어떻게 측정해? 그러니까 사람의 키를 측정한다거나 사람의 나이를 측정한다거나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거나 사람의 인지도를 측정한다거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함의 정도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거지. 그게 결국 뭐예요? 사람이 가지는 속성 그리고 이 속성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를 얻어진 자료의 정확한 측정 방법은 뭐예요? 이게 신뢰도의 문제죠. 그 다음에 얻어진 정보의 타당성,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후에 측정하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마케팅 쪽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이렇게 미터법처럼 표준화된 어떤 측정 도구가 있지 않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조작화된 그런 측정 방법이 적정하냐, 타당하냐,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검토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측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측정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읊어보면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 즉 숫자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좀 더 이건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하는 측정 대상은 대부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성은 여러 가지 키, 몸무게, 나이,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측정에서는 변수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다. 자, 키는 뭘로 재요? 어, 어, 키재는 줄자로 재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센치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160대 후반. 그렇죠. 170을 넘었으면 좋겠지만 못 먹어서 못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더 클 수 있어요. 몸무게? 몸무게는 무거울수록 좋을까요? 가벼울수록 좋을까요? 이런 무지막지한 흑백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 어쨌든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면 딱 나오죠. 나이,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몇 살이야? 몇 대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성별? 성별, 성별 나오죠. 남자냐, 여자냐. 뭐 간혹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매우 특이한 경우니까 뭐 보통 우리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근데 남자 여자는 이게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의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남자는 갑자기 노래 생각이 나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여러분들 이런 노래 옛날 트롯 가수 중에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넘어갑시다.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정해요. 이건 그냥 정하는 거야. 혹은 남자는 2, 여자는 1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딱 보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 물어봐요. 남자, 여자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 체크를 하겠죠? 이 체크를 보고 얘는 1이야. 얘는 2야. 뭐 이렇게 어, 입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얻어진 이 1, 5와 2라는 게 이게 결국 뭐예요? 데이터라는 거죠. 이 데이터는 결국 대부분 숫자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이런 남자냐 여자냐 이런 텍스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할 때는 숫자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측정은 측정 대상 자체를 측정하는 게 사람을 측정하는 게 아니다. 전파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파의 정도, 전파의 파동, 전파의 세기 뭐 이런 측정 대상이 가지는 속성을 측정하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태까지 계속 설명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자체로, 그러니까 뭐 키, 몸무게, 나이 뭐 이런 것들의 의미만 보면 그냥 바로 측정 가능한 것들은 개념적 정의로부터 바로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과학적, 주로 사회과학적 변수, 특히나 마케팅 변수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추상적인 개념은 측정 도구들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없는 측정 도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현실 개념은 추상적이고 추상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산단 말이죠. 이거를 이어주는 아까 인지도, 사랑의 정도, 뭐 이런 등등 이런 변수들, 이런 변수들 다 뭐야? 측정하지 않아, 측정 가능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야 뭐야? 비즈니스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하는 얘기야. 물론 데이터를 제대로 못하면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나쁜 데이터를 쓴다거나 오염된 데이터를 쓴다거나.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상품 인지도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존재를 알고 있느냐, 그 제품의 용도를 알고 있느냐,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품군의 인지죠. 여기서는 제품의 존재 여부고 이건 그 제품이 어디 속하는지의 인지도죠. 제품군에 대한 인지 여부. 이렇게 정의를 어떤 사람은 내리고 이거를 통해서 결국 상품 인지도라는 것을 측정하게 된다. 가령 예를 들어 상품 인지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상품 인지도라는 거는 하나죠. 하나의 변수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는 존재 여부와 용도 여부와 제품 인지 여부 이 세 개의 질문을 하죠. 이 아냐 모르냐는 제로 원으로 나타날 거고 용도 알아 몰라 제로 원 yes 그러니까 yes와 no죠. yes를 1이라고 하자, no는 0이라고 하자. 이러면 숫자로 표현되잖아. 이게 측정이에요, 측정.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을 하면 그래서 더해요. 더한 값을 상품 인지도로 정의하자 이거예요. 조작적 정의가.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은 뭐겠어요? 3이겠죠. 이게 존재도 알고 yes고 용도 여부도 yes고 제품군 인지도 여부도 yes면 최대값이 3이잖아. 그 다음에 세 개의 질문 중에 하나가 노면은 2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모르면 1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세 개 다 모르면 0의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조작화가 상품 인지도라는 변수의 조작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3의 값을 알면 인지도가 높은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0의 값을 가질수록 인지도가 낮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조작적 정의는 사실 절대적으로 어떤 거는 인지도는 무조건 이렇게 측정해야 돼. 사랑은 이렇게 측정해야 돼. 사랑의 정도는 이렇게 측정해야 돼. 조감의 정도는 이렇게 측정해야 돼. 이런 어떤 획일화된 기준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도를 어떻게 측정해 왔는지,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그냥 대체적으로 가져다 쓰면 큰 문제 없다. 또 우리 수준에서 우리 교양 수준에서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할까 뭐 고민해보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수업 시간에 했어야 될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서 이게 진도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그거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죠.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